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만나볼 기업은 현대중공업인데 현대중공업 하면 뭐 떠오르는 게 선박, 해양, 플랜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상장을 또 앞두고 있어서 아주 핫한 기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어떤 회사인지 좀 어떤 위치에 있나요, 국내에서? 국내에서 그 조선 업계에서는 거의 단연코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나라 산업 인프라 중에서도 이 조선, 해양, 선박 관련해서는 국내 대표의 대기업 그룹이고요. 크게 봤을 때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3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 그룹을 3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보면 오늘 다룰 조선해양 파트랑 정유화학 파트도 있고요. 전자기계, 이게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홈페이지에 가면, 채용 홈페이지에 가면 공식적으로 나누고 있는 구분입니다. 그 현대중공업 그룹의 사업 부문별 소속 계열사, 방금 말씀드린 3개 파트를 좀 회사별로 나누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조선해양 파트는 현대중공업 지주,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삼호중공업, 그 외 글로벌 서비스나 인프라 솔루션 등이 있고요. 전자기계 파트가 현대 일렉트릭 앤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현대 건설기계, 코어모션, 로보틱스 등등이 있고, 정유화학의 오일뱅크, 그리고 케미칼 등등 이렇게 크게 3가지 파트로 구분되는 현대백화점 그룹, 현대중공업 그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채용이 뜬 곳이 말씀해주신 조선해양 부문인 건가요? 채용은 모두가 다 떠 있습니다. 이 네. 사업부별로 수시 채용이 따로 이제 구분을 해서 채용하는 게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한 정유 쪽은 조금 먼저 떴었고요. 네. 지금 오늘 다룰 게 조선해양 쪽이고 이 전자기계 쪽이 엊그제 채용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기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 또 그리고 가장 많은 계열사에서 채용을 진행하는 게 바로 이 조선해양 부문이다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텐데 채용 공고부터 확인해 주시죠. 네, 조선해양 부문 채용 공고 보시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계열사들 중에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상공업에서 중공업 3사가 대표적인 3사 채용이 있고, 네. 현대글로벌서비스, 현대일렉트릭 앤 에너지 시스템 이렇게 5개 계열사에서 채용을 진행한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까 말씀드린 구분에서 이 현대일렉트릭 앤 에너지 시스템, 줄여서 현대일렉트릭은 전자기계 부문에 속해 있긴 한데 이번에는 독특하게 이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조선해양 파트에서 공고가 올라왔어요. 네. 그게 조금 특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글로벌서비스는 10월 이후에 별도로 공고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10월 이후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조선해양 파트에서 공고가 올라와 있는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한 회사는 이제 아까 조선 3사와 현대일렉트릭까지 총 4개 계열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서류 접수 마감일은 9월 27일 월요일 15시까지입니다. 아직 좀 시간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주요 지원 자격이라든지 공통적인 우대사항을 보면 일단 학부 졸업 예정자가 있습니다. 뭐 기졸업자라든지 내년 2월에 졸업 예정자이신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이신 분,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기술사나 기사 자격증 혹은 고급 전문 자격증, 뭐 여기서는 노무사 등이라고 되어 있는 거로 봐서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 정도의 급은 자격증으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 이내에 취득한 영어 공인 어학 성적 보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뭐 크게 그 수준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그 공고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토익은 700점 이상, 토익 스피킹은 120점 이상 레벨 6가 되겠고, 오픽은 IM2 이상 정도가 되면 일단은 우대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유만 하면 우대를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좀 점수가 높아야겠죠. 네. 그리고 전형 일정을 보면 서류 전형 이후에 인적성 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합격. 근데 인적성 검사는 회사에 따라서 인성 검사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계열사에 맞춰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선해양 부문의 전반적인 공고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각 계열사별로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직무가 어떤지, 그리고 우대 사항이라든지 자격 요건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네. 그 4개 계열사에서 각각 어떻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가장 많은 직무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TO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우리나라에서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도 조선이나 해양 플랜트, 엔진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선 설계 파트, 크게 4개 분야에서의 설계 직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선 설계, 해양 설계, 특수선 설계, 엔진 기계 설계. 모집 인원은 특수선 설계를 제외한 나머지 설계가 모두 다 00명이기 때문에 설계, 그러니까 조금
그 어떻게 보면 문턱이 지원 장벽이 높은 직무에서 공공명을 다 채용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또 많은 이 조선 쪽 준비하신 분들, 특히나 기계 쪽 준비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TO가 열려 있고 이렇게 또 많이 TO가 열려 있으면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산 관리, 여기에는 조선해양 생산 관리와 엔진 기계 생산 관리가 열려 있는데, 생산 관리는 여느 제조업이 그렇듯 뭐 작업자를 지도하거나 배치하고 관리 감독, 생산 일정, 계획 같은 걸 수립하는 직무지 않습니까? 조선공학 마찬가지로 다 작용요건 우대 사항이 설계와 생산 쪽은 모두 다 조선공학, 기계공학 그리고 전기전자까지 우대를 해준다라고 나와 있는데 0명씩인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생산 지원, 조선해양 생산 지원으로 열려 있는데 이제 생산 관리, 생산 쪽의 파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뭐 문서 업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법률 검토, 이슈, 대응 이런 업무들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명이기 때문에 저는 설계보다 생산 쪽에 그 모집 인원이 조금 적은 게 살짝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네. 이렇게 떠 있다라는 거, 생산 관리랑 지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영업 직무에 대한 채용도 있습니다. 선박 해양 영업이나 엔진 기계 영업. 여기는 작용 요건 우대 사항을 보시면 어문 계열, 상경 계열, 인문 계열 전공자 우대인데,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보거든요. 공고상에 같은 우대 전공이지만 무엇이 먼저 나와 있느냐. 근데 보시면 어문 계열이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네. 그럼 당연히 영업이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조선이나 해양 아니면 엔진, 프로펠러 이런 데 대한 지식은 적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선주 회사들이 네. 글로벌 업체이다 네. 보니까 그래도 어문 계열이 조금 더 우선시되어서 상경 계열이나 인문 계열도 중요하지만 앞에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현대중공업이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 회사의 거점 국가의 언어를 알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영업을 좀 써봐야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선박 해양이나 엔진 기계는 솔직히 둘 다 모를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익숙한 것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영 지원은 보시면 재경이나 인사총무를 채용하고 있고, 여기는 바로 이제 상경 계열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상경 계열 그리고 인문 계열까지 인사총무는 우대해주고 있다라는 것. 여기는 뭐 여느 회사와 마찬가지인 경영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안전환경 보건 직무는 이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작업장에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뭐 ESG라든지 탄소 쪽과 관련된 직무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안전환경공학이나 여기 기계나 전기전자공학 전공자도 우대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그 TO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야 있겠지만 아마 안전환경공학 분들의 그 경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 경영 지원으로 묶이는데 자산이 따로 있습니다. 건축 쪽에 전공을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자산을 쓰시겠죠. 문화 홍보, 이것도 경영 지원으로 안 묶이고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게 좀 독특하긴 했어요. ICT는 컴공일 거고, 구매 물류도 따로 떨어져 나와 있었는데 여기는 뭐 그 자재를 구매하거나 수출입 통관이나 계약과 관련해서 좀 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픽 디자인 직무도 채용을 진행한다는 게 좀 그래도 디자인 분들에게 좀 열려 있다라는 그 기회 차원에서 좋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공고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되게 독특하고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 그 아래에 주석으로다가 재경, 인사총무, 자산, 문화홍보, ICT, 구매 분류, 그래픽 디자인, 방금 말씀드린 이 직무의 네. 경우에는 채용이 된 시점 이후에 회사의 경영상의 이슈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또 계열사로 그러네요. 지주사로서 전원 합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질문도 들어올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은 기억을 만약 해둬야 전환 되지 않을까. 합격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라서 아마 수행하는 업무는 보시면은 재경이나 인사총무, 자산, 문화홍보, ICT 구매율 이런 직무들은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느 회사나 반드시 필요한 경영 지원이기 때문에 그 업무하는 형태, 모습이나 역할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이 개인적으로 현대중공업을 너무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는 일인이라면 아쉽겠지만, 우리가 직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네. 본다면 뭐 하는 일이 거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염두를 해두시지 않아도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만 있다라는 것은 기억만 해두는 걸로 우리가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현대미포조선 어떤 직무에 채용에 나섰나요?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로 현대중공업그룹의 대표적인 조선사인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중형 선박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네. 앞에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큰 배라고 네. 하면 여기는 조금 작은 배라고 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직무에서 채용을 진행하는데, 여기는 이제 설계, 그 직무에 대한 설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넘어가면 뭐 작용 요건 누수 사항도 비슷합니다. 조선해양, 기계, 전기전자, 뭐 화학공학.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중공업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포조선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대형 선박보다는 중형 선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흥미를 느꼈는지로 네. 가야겠죠. 똑같은 조선공학, 조선 쪽 기계 쪽 전공자지만 왜 내가 미포조선의 설계를 지원하려고 하는지 단순히 그냥 TO가 현대중공업은 공공명이고 공공명이니까 현대중공업으로 몰릴 것 같아서 눈치 싸움으로 여기를 썼습니다라는 건 경쟁력이 없는 대답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원하는 회사의 주요 포트폴리오 비즈니스 규모를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생산 관리가 있고요. 생산 기획 파트.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에서는 생산 관리와 생산 지원이 열렸었는데 여기는 생산 관리와 생산 기획이 열려 있다라는 거. 생산 기획은 아무래도 생산 관리 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앞 단계에서 생산을 계획하고 기획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생산 기획이나 아니면 공정이나 이런 관리들을 수행한다는 업무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고객 지원이 뭐 CS 센터인가 뭐 이거는 뭐 콜센터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전공을 보시면 조선해양이나 기계, 전기전자, 화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쉽게 말하면 품질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사로부터 우리가 지금 인도받은 이 중형 선박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는 전화를 받고 그 고객들에 대한 품질 이슈를 대응하는 부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공계열 전공자가 적용 요건과 우대 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안전 관리는 앞서 말씀드린 안전환경보건과 동일하고 경영 지원도 여기서는 이렇게 통으로 뽑고는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뽑는 경영 지원 부서는 인사총무, 재무자재, ICT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는 각각 구분해서 채용을 했지만 미포조선에서는 통틀어서 채용하는데 모두 다 0명이다라는 게 채용 규모 면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좀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중형 선박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도를 조금 더 보일 수 있다면 미포조선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공고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현대 사모중공업의 직무와 또 자격 요건을 짚어볼 텐데 제가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은 잘 아는데 사모중공업은 네. 어떤 곳인가요? 중공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요. 사모중공업은 사실 네. 한라라는 그룹 옛날에 들어보셨습니까? 아, 한라라는 네네. 기업이 있는데 이제 한라중공업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아. 근데 IMF 때 네. 조금 경영이 어려워져서 네. 이것을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한 거죠. 그리고 이 현대사모중공업이 본사에 위치한 곳이 전라도의 사모읍이라는 곳입니다. 네, 원래 네. 그 사모중공업이 한라중공업이 있었던 곳이, 그래서 그 지명을 따서 현대사모중공업이라는 사명을 바꾸고, 그리고 아무래도 기존의 조선, 이 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의 그 조선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현대중공업이 같이 좀 경영을 한다면 더욱더 시너지, 구매하는 입장이나 네, R&D에서 네, 시너지를 낼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현대가 맡아서 하나의 계열사로서 같이 그룹 내에서 키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현대중공업 그룹 내에는 조선 3사, 네. 대표적인 중공업, 그리고 중형선박의 미포조선, 그리고 전라도 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 사모중공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모중공업에서 채용하는 직무도 앞서 말씀드린 조선사와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설계 쪽이 있고요. 여기는 그래도 영영명이에요. 그리고 생산 쪽, 생산관리, 생산지원인데 둘 다 영영명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서 생산이나 생산관리, 생산지원이 모두 영명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생산관리, 생산지원이 영영명이네. 이쪽에 조금 더 티오가 많구나, 경쟁력이 있겠구나라고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근무지가 생산을 담당하는 전라도의 사모읍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수도권 대학을 나오고 수도권에서 다 나고 자라셨는데 왜 사모읍으로 오시려고 하는 건지, 티오만 보고 온 게 아니냐.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쟁력이 면접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쪽, 분명히 현대중공업에도 떠 있고 미포조선에도 떠 있는데 사모중공업으로 오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안전복용 환경이 여기서는 독특하게 생산 부문에 속해 있다는 거. 하지만 수행하는 업무 자체는 뭐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경영 지원이 여기는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총무와 재무회계. 근데 여긴 재무회계에서 원가 관리나 회계, 자재 구매까지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구매나 물류가 현대중공업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여기 현대사모중공업에서는 경영 지원의 재무회계 파트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CT도 따로 열려 있고 컴퓨터공학 분들이 쓰실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설계나 생산 파트에서는 영영명이지만 역시나 경영 지원이나 ICT 지원하는 부서는 0명의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대 일렉트릭 앤 에너지 시스템, 여기는 어떤 직무를 채용하나요? 그러니까 원래 앞서 말씀드린 3사가 모두 조선 쪽인데 네. 갑자기 이제 전기, 기계 쪽에 나와서 왜 나왔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사실은 원래 현대중공업이라는 큰 회사에서 하던 그러니까 전기나 기계 쪽도 담당하던 사업부에서 여기 조금 더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시켜보자라고 해서 2017년에 쉽게 말하면 분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한 게 줄여서 현대일렉트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전 설비나 송변전 설비, 배전 설비 이런 거 한국 그 전력공사에서 수행하는 그런 역할과 굉장히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4가지 직무를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모든 작용요건 누대상을 보시면 기계나 전기전자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기계나 전기 파트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설계, 품질관리, 영업, 경영 지원을 모집합니다. 모두 다 0명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설계나 품질관리 쪽 그리고 이공계 분들을 우대하고 영업 쪽이 기계, 전기전자, 어문, 상경계 전공이니까 뭐 웬만한 전공들은 다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상경계를 얼마나 뽑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영업이 열려 있다라는 거. 인문계 지원자분들 중에서 내가 영업을 쓰려고 하는데 현대중공업을 쓸까, 현대일렉트릭 앤 에너지 시스템을 쓸까는 고민이 될 것 같지만 둘 다 그닥 뭐 우리 상경계 분들을 많이 뽑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어문 쪽에 관심이 있고 좀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영업에서 많이 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영 지원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 뭐 계무나 회계, 총무 쪽인데 여기서도 자격 요건이 기계나 전기 쪽을 가장 먼저 우선해 준다고 그러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경영 지원 쪽도 기계 전기와 같은 이공계 분들의 좀 채용이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상경과 인문 계열도 있기 때문에 경영 지원 쓰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 회사를 가든지 수행하는 업무는 비슷하지만 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지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준비를 한다면 분명히 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중공업 4개 계열사에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직무 그리고 이제 자격 요건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럼 자기소개서는 공통으로 이루어지나요? 맞습니다. 이 4개 계열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고 싶은 회사를 선택하게 되면 맞닥뜨리게 되는 자기소개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이번에 자기소개서 현대중공업그룹은 총 4개 1,500바이트로 출제가 됐는데요.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과 조금 다르게 글자 수를 세는 법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통 바이트로 출제가 되면 한 2바이트당 한 글자 정도로 되는데 여기는 3바이트입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도 그러니까 3바이트당 한 글자로 한 글자당 3바이트예요. 그러면 1,500바이트고 나누기 3하면 500자가 되겠죠. 그리고 띄어쓰기도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은 1바이트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는 2바이트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글은 500자가 잘 안 될 거예요. 글자 수 자체로는 굉장히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를 자기소개서 쓸 때는 뭐 워드로 쓰든지 아니면 한글로 쓰든지 다른 기타 채용 사이트를 써서 복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분명히 글자 수에서 오류가 생겨요. 더 많이 쓰거나 보통 더 많이 쓰는 케이스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중공업그룹만큼은 채용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임시 저장을 하시면서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기소개서 항목이 나왔는지를 보면 그 4개 항목 1번은 지원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갖추기 위한 노력, 직무 역량 항목이 나왔고요. 2번 조금 재밌어요. 본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경험인데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경험을 물어봤고 3번 타인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극복한 경험, 갈등 극복 경험 4번 본인의 취미와 특기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이게 1,500바이트로 나왔어요. 아마 지난주였나요? 삼성그룹을 건쌤이 하실 때 취미와 특기 분명히 에세이 약수 굉장히 짧은 걸로 40자였나요? 나와 있었을 거예요. 40자, 40자. 근데 여기는 거의 500자급으로 취미와 특기를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항목인데 이거를 500자라고 쓰라고 하니까 또 어려워지는 이렇게 한 4가지 항목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 모두 다 1,500바이트, 약간 500자에 못 미치는 그런 분량으로 출제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글자 수를 계속해서 세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홈페이지에서. 어느 정도까지 채워야 되나요, 그럼? 이거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100%를 꽉꽉 채울 겁니다. 요즘에 글자 수 감안해서 복붙을 하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400자에서 500자, 600자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본판, 복붙용을 써두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복붙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뭐 타인과의 갈등 같은 거 500자를 써놓은 거 복붙을 하면 분명히 글자 수가 초과된다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더 적게 쓰기가 어려운 그런 항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줄여야 되는 조절을 필요성이 있는 계열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항목.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원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역시 1,500바이트입니다.
네, 이것도 직무 역량이라고 대놓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1500바이트니까 500자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이게 좀 전 일반 항목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직무 역량 당연히 뭐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렇죠. 직무 중심 채용이니까 잘 쓰실 거예요. 그리고 기계나 조선 쪽, 전기 쪽 준비하신 분들은 당연히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거고요. 근데 다른 항목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다른 항목에서 직무 역량을 좀 대놓고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 항목들이잖아요. 뭐 취미와 특기를 물어보고 다른 사람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나의 네. 경험, 그리고 직무 역량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요즘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무 역량을 1번에서 대놓고 물어보는 이 항목에서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2개 역량 정도는 써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한 400자에서 500자 사이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그렇죠. 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뭐 1000자로 물어보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여기는 1500바이트 500자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한두 줄 정도 써주시고요. 50자를 넘지 않게끔 나머지 200자, 200자씩을 직무 역량을 간단하게 써주시는데 여기는 노력을 해왔는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역량을 어떤 공모전이나 프로젝트에서 발휘했다는 그 경험 자체는 좀 결이 맞지 않고요. 수업을 들었다라거나 세미나에 참석했다라거나 아니면 연구실에서 조교로 근무했다거나 그런 정도의 이슈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 정도로 나오는 그래서 그 같은 병렬식 구조가 2개 정도의 문단으로 나오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내가 자랑하고 싶은 직무 역량을 그나마 좀 1번에서 2가지를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만 작성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나만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만 작성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4번 항목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까지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쌤 다른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글자 수가 적잖아요. 그 말은 좀 자기소개서 비중이 작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 사실 네. 여기는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학교부터 교육상, 경력, 경험 사항을 모두 다 써야 돼요. 네네. 이 자기소개서 오기 전 페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1차적으로 네네. 여러분들의 이력들을 한번 스크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보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력적인 준비가 조금 되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우리가 그쵸. 이게 다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네. 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좀 그쵸. 다해서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2번째 항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좀 특이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본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단순하게 얘기해주고 싶은 걸 쓰면 안 되겠죠. 자랑을 해야겠죠. 쓰셔야 됩니다. 이게 일단 다른 사람들께 꼭 얘기해주고 싶은 네네. 경험. 근데 그 경험이 어떤 류여야 하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역량을 내가 이건 진짜 키워왔다라는 걸 보여주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거든요. 생각의 기준, 쉽게 네. 말하면 가치관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신조나 가치관, 삶의 방향성, 좌우명 그것들이 어떤 계기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겠어. 나 이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면 가장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 내에서 같이 생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좀 높다면 더욱더 조직 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의 가치관이 확립되거나 가치관이 가장 잘 발휘된 경험, 생각의 기준이, 생각의 방향이, 신념이, 신조가 잘 나오는 경험을 풀어준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항목은 여러분들의 가치관 을 보여준 항목이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치관을 보여주는 항목. 계속해서 3번째 항목 말씀드릴게요. 타인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극복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세요. 갈등 항목이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2번과 같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잘 뭐 어려움이나 위기를 헤쳐나갈 것이냐인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복붙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복붙을 하지만 네. 1500바이트인데 3바이트당 한 자기 때문에 아마 좀 줄여야 될 그러네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복붙을 하시고 반드시 그 글에 나와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저는 배려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배려심. 갈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을 해야겠죠. 그 원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데 배려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원인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우리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그 방법이 과연 다른 사람, 갈등의 당사자 그 대상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원인이고 공감을 할 수 있는 대안이냐. 를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조율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간에 물론 그것도 당연히 나와야겠지만 상대방과의 그 이야기, 우리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는가 그 의지가
조금이라도 3번에 나온다면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다. 이 팁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4번 항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본인의 취미와 특기에 대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솔직히 뭐 많은 분들이 내 취미는 넷플릭스 보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걸 적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여기서 네. 어떤 걸 쓰냐면 전 개인적으로 1번에서 아까 직무 역량을 2개를 빠듯빠듯하게 하지만 잘 썼다라고 생각이 되면 4번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가볍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1번에 이거 글자 수가 너무 적어서 네. 난 여기 역량을 하나밖에 못 썼어. 역량을 조금 더 자랑하고 싶은데 4번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취미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빈도가 들어간 일주일에 몇 번 하는 이런 네.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취미 활동을 왜 좋아하고 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할까요? 삶의 어떤 활력이나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려고 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취미를 내 삶을 어떻게 조금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활동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어떤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삶의 지혜로 저는 좀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물어보는 그 에세이 정말 짧은 글의 취미와는 조금 다른 류의 그러네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기를 쓰심에 있어서 여기서는 간접적인 직무 역량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잘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조금 어떻게 보면 직무 역량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쓴다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퍼즐 맞추는 건데 500피스, 1000피스 이런 것들을 하려면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엉덩이로 앉아서 몇 그쵸,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이런 집중력이나 분석력을 어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직무 역량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1번의 직무 역량이 조금 뭐 2개를 썼던 하나를 썼던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면 4번의 특기를 쓸 때 좀 간접적인 직무 역량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까지 쓴다면 어떻게 보면 이걸 하나의 그냥 단순한 지나가는 취미 특기 항목으로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직무와 연관이 되어 있는 항목으로도 전략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번은 직무 역량이 아쉽다면 네. 보충하는 걸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자기소개서 작성 팁까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지원자들에게 좀 팁 좀 주세요. 여기는 그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아까 굉장히 뭐 똑같은 조선회사지만 3개의 계열사에서 맞아요. 열리지 않았습니까? 어디 지원을 해야 될까? 네. 물론 1지망, 2지망, 3지망은 있지만 당연히 1지망을 우선적으로 평가받겠죠. 그거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둘 때 선택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제가 여기 표에는 안 가져왔지만 근무하는 지역이 아까 말한 뭐 3호 전라도나 네. 아니면 분당도 있고요. 울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직무라고 하고 똑같은 티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그렇죠.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거니까. 왜냐하면 내가 터전이 있고 익숙한 곳에서 근무를 하면 더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거주하는 지역과 근무하는 지역의 거리까지 여러분들이 감안한 지원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확평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